안녕하세요. 5월 첫째 날이네요. 월요일 오후 9시 60회 힐링 토크쇼 호몬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1년 만에 다시 모시는 다솜님이십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모시기도 안 했네 그러고 보니까. 난 당연히 옆에 서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 다솜님,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로 오프라인과 이프랜드에서 활동 중인 다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드로레 님도 어서 오시고요. 아이고, 오시자마자 또 큰절을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자, 1년 만에 다시 뵀어요. 그죠, 다솜님? 네, 우리 호몬 캠프가 처음에 이름이 인제 힐링 캠프 시절에 "누가 먼저 초대 손님이 되어 주실래요?" 했을 때 다솜님이 "저요." 하고 먼저 손을 들어 주셔 가지고 인연이 네. 되었는데, 자, 1년 만에 다시 이렇게 저하고 같이 하는 소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때요? 어, 말씀은 항상 주셨는데 이렇게 다시 오니까 좀 또다시 설레네요. 그래요. 사실은 뭐 저도 이렇게 다솜님이나 그다음에 이 1 회, 2 회, 3 회, 2 회가 명태수님이셨죠. 3 회가 수경옥화 님. 이 세 분이 사실은 그 힐링 캠프를 거쳐 가셨는데 녹화본이 없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모셔야 되겠다.' 하는 시점인데, 우연찮게 다솜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다시 모시겠다 했는데, 그게 또 저는 사실은 1년 만에 다시 모신다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1 년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작년에 몇 월 며칠 그러니까 작년에 언제 출연하신 거 기억하세요 혹시? 6 일인가 그랬던 것 아니에요. 같아요. 5월 2 일자였어요, 2 일자. 2 일이었나요? 그러니까 딱 진짜 1년 만에 오신 거예요. 예. 네. 1년 만에 오셨으니까 너무 기초적인 질문은 피하고, 그러니까 다솜님이야 뭐 사기 때부터 열심히 이제 활동하시고 우수 활동가도 보내셨으니까, 그동안 이 브랜드에서 다솜님이 1 년 동안 어떻게 좀 변해 왔는가? 원래 성장이라는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성장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변해 왔는지 뭐 좀 짧게 이야기해 주실 수도 있을까요? 일단 제 일상이 바뀌었고 음. 그 일상이 바뀌었다는 거는 이 프렌드 활동을 통해서 스마트폰 활용 방법을 안내를 하다가 질문을 받는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다 보니 오프라인 수업에서 그 사람들의 니즈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탁 들면서 딱 그 수업 1년 차 되던 8 월에 뭔가 누가 그 망치로 제 머리를 친 것 같은 그런 그 팍 튀는 생각이 나면서 '아 저 사람들의 시선에서 설명을 해 줘야지 좋아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든 적이 있어서 이 브랜드 활동을 통해서 되게 좋은 어 기회들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도 어쨌든 교육받는 피교육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수업을 이렇게 쪼끔 하는 부분이 미진했는데, 이 브랜드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인식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네.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스마트폰 활용 기능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지도 조금 안내해 주세요. 네. 어 대상은 그냥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뭐 카톡 잘 쓰는데 카메라 잘 쓰는 데가 아니라 환경 설정들을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바꿔가면서 사용한다든지, 요즘에는 그 노트 10 부터 정확하게 인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빅스비 루틴이 되게 재미있는 게 많아요. 제가 어 지금 오늘 알게 돼서 사용한 게 있는데, 직장 근처에 가면 그 반경 100 미터
안에서 뭐 진동으로 바꿔 주고 집 근처 100 미터 안에 오면 다시 소리가 켜지고 그다음에 뭐 알람이 울렸을 때 그거를 음악을 켜 준다든지 막 이런 것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어떤 순간에 방해 금지로 바꿔 주고 이런 것들마저도 저도 몰랐던 기능들이라서 같이 해 보면 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라 어 연령층이나 대상은 그냥 내가 좀 더 잘 활용해서 얘를 'AI처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신 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시니어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고 저는 어떤 걸 봤냐면 20 대에서 40대 분들도 안 쓰시는 분들은 인터넷 뱅킹도 스마트폰 폰 뱅킹도 안 쓰세요. 은행 뱅킹도 안 쓰시고 어 카카오톡에서 사진 보내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냥 바꿔 치우고 메시지 보내고 문자 메시지로 보내왔기 때문에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연령층이나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스마트폰 활용을 잘 안 했던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어 또 저거 이렇게 주로 시니어 분들을 상대로의 교육을 할 줄 알았더만은 주로 인제 그렇게 교육을 하시고 계시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젊은 세대들도 의외로 스마트폰에 대해서 좀 문외한이라 해야 되나? 관심이 없는 분들도 꽤나 있으시군요. 네. 많더라고요. 네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기능에 대해서는 저도 몰랐던 기능인데 그런 기능들을 어떻게 또 새로운 기능들을 습득해서 이렇게 교재로 만들고 그렇게 하세요? 교재로 만드는 거는 이제 좀 해 보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이게 인제 계기가 있는 게 어 미르 캔버스도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딱 들자마자 제가 인제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따면서 인제 교재로 사용했던 선생님의 교재가 있는데 그분이 이번에 다시 재판을 편집을 새로 해서 내셨다 그래서 그 책을 받아 보자마자 '내 걸로 해 볼까?' 이 생각이 딱 들어서 지금 좀 인제 자료를 모으고 있긴 한데 정말 이거는 그 캡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작업이다 보니 쉽게 이루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스마트폰을 쓰다가 보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설정창 안에 있는 매뉴얼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더라고요. 그냥 '스마트폰에는 이런 기능이 있겠지.' 하면은 그냥 검색해서 그냥 바로바로 찾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혹시 다수님은 스마트폰 안에 있는 매뉴얼도 읽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죄송한데 그런 거 뭐 읽는 거 되게 싫어해요. 이 사람의 유형에 이 보통 크게 나눠서 매뉴얼에 관해서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실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산다거나 컴퓨터를 새로 샀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매뉴얼을 꼼꼼히 읽고 그 기능에 대해서 익히고 난 다음에 자동차 시동키를 켜고 컴퓨터에 전원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무조건 시동키부터 켜고 지금 컴퓨터 전원을 올리고 시작하고 나서 "무슨 매뉴얼이야." 이렇게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소님은 그러면은 약간 후자의 경우에 속하신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옛날에 처음으로 컴퓨터나 휴대폰 샀을 때는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도 한 번은 본 것 같은데 그 뒤에는 그냥 업그레이드 되고 바뀌고 하면서 그냥 '어차피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으니까.'라는 생각에 부딪히면서 메뉴를 막 뒤져보면서 안 되면
환경 설정에서도 요즘에는 검색이 다 되니까 검색을 핸드폰에서 하면서 또는 그게 안 되면 구글에 뭐 구글링이라고 하죠. 그걸 막 2 시간 3 시간씩 찾아가면서 그렇게 활용해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야기 나눈 사이에 서울사라님, 메추리알 마녀님, 예, 민두님 아까 이야기 안 드렸나? 상냥한 이프렌드님, 대만 앨리스님 들으셨고요. 명태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다소님 이야기 좀 이어갈게요. 매뉴얼을 이렇게 아까 이야기하다가 중단되었는데 사실은 저는 매뉴얼을 먼저 좀 다 읽어보는 스타일이에요. 항상 새로운 기기들을 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매뉴얼을 꼼꼼하게 다 읽는다기보다 주마간상격으로 이렇게 읽어 놓고 '아 이런 신기한 기능이 있구나.' 이래서 있는데 쓰는 순간 스마트폰은 계속 유사한 기기가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돼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매뉴얼을 안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금방도 다솜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그런 기능은 정말 신기했어요. 어쨌든 그 기능은 아시게 된 동기는 찾아서 이렇게 아시게 되는 건가요? 빅스비의 새로운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통은 다른 분들이 알려줍니다. 아아. 같이 이렇게 대표적인 부분으로는 소비만 님이나 그다음에 인제 함께 계시면서 같이 연구하다가 찾아주시는 드로렌 님, 체크 님 뭐 이런 주로 이런 데 좀 빠르신 분들 있으시죠. 네, 그런 분들께서 알려주시면 뒤지다가 다시 사용을 하고 그럽니다. 음. 저는 약간 의외의 답을 주시네. 왜냐면은 같이 스마트폰 강의하시는 분들의 커뮤니티 같은 게 있어 가지고 거기서 '아 이런 기능도 있어.' 이렇게 하고 정보가 공유되는 줄 알았더만은 의외로 저도 잘 아시는 분들이 소스 제공자가 되시고 계시네. 네. 거의 한 80-90%가 인제 그분들을 통해서 알고요. 네. 나머지는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그룹에서 알긴 하는데요. 이런 좋은 꿀팁들은 거의 뭐 알고 나면 나중에 인제 상세 캡처를 통해서 다시 알게 된다든지 뭐 이런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시네.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신 해 주셨던 분 중에서는 누가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계십니까? 소비마 님이시죠? 그래요? 역시 비마님이시구나. 그러냐나 오늘 네. 비마님은 어디 가셨길래 안 오셨어? 어. 사과밭에 가셨습니다. 사과밭에? 네. 수익화가 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수익화를 위해. 그래요? 의외로 브릭스님은 그런 부분에서 정보 제공을 잘 못해 주시나? 이 양반은 어 내고만 어 브릭스 님은 영어로 도움을 많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왜 그랬지? 질문을 잘 안 했 저도 포토샵 일러스트는 저도 그냥 프로그램 키면 너무 자연스럽게 프로처럼 쓰고 있어서 질문할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답을 제가 유추컨대 '나는 브릭스보다 포토샵을 더 잘 쓰고 있다.' 아이 그건 아니에요. 예. 비마님도 갑자기 행복희님 처럼 꽃차에 도전하셨나 왜 사과꽃을 따러 가셨대? 참. 사과 그러니까 과일의 꽃을 따는 이유를 제가 전에 한번 복숭아 밭을 지나다가 알게 됐는데 과일이 인제 꽃이 여기 피고 저기 피고 인제 막 복잡하게 막 한 가지에서 여러 개가 확 피어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열매가 모두 다 인제 열리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너무 복잡해서 이게 섞어줘야 되죠. 네. 솎아 줘야 되는 작업이 있어야지만 한두 개 남아 있는 꽃들에서 제대로 알차게 그렇죠. 그렇죠. 열매가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러 가셨어요. 음. 영업의 신조님이 어서 오세요. 아 브릭스님, 다솜님 짝꿍도 오셨네. 대레사님 제가 불렀어요, 오라고. 그래요? 잠잘 시간인데 들어오셨네.
그냥 앉아만 계세요. 졸지 말고. 예. 어 예. 오늘은 스마트폰 지도사, 활용 지도사 네. 이렇게 표현해야 맞나요? 예.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다소님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워낙 뭐 서로 잘 알고 친한 사이라서 여러 가지 또 스마트폰에 관련된 이야기 외에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브리스님 이제 집에 왔다고요? 예. 오다가 졸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저는 뭐 그냥 퇴근박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캠핑하고 싶으면 그냥 가까운 행주산성 쪽에 가서 그 차박을 하고 들어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러니까 산보를 이래 하는데 꽃이 보이면은 무슨 꽃인지 모를 때는 궁금해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알려고 시도를 자주 하거든요. 스마트폰 교육을 할 때도 그 기능을 혹시 교육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다솔님. 알려주면 참 좋은데 네. 어르신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 알아서 뭐 해. 우리는 대충 다 알아." 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은 거의 안 해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주로 다솜님 개인적으로는 교사로서는 네이버 렌즈가 좋아요? 아니면 구글 렌즈가 좋아요? 어떻게 구별해서 쓰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면 저는 두 개 다 쓰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그것도 조금 모르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이번 기회에 렌즈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네이버 쇼핑 쪽이랑 연결된 게 많아서 좀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방대하게 또 검색이 필요할 때 활용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아까도 구글링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구글링이라는 게 구글을 통해서 어 언어를 조합해서 예를 들어서 뭐 재미있고 신나고 신나는 영화 뭐 이런 식으로 조합해서 찾았을 때 정말 최적으로 찾아주는 게 구글이라서 구글링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 방대한 자료가 필요할 때는 구글이 최적이고요. 내가 뭐 쇼핑이라든지 뭐 아니면 국내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할 때는 어 네이버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아무래도 국내에 관한 정보는 또 네이버를 저도 그렇게 또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또 이런 것도 스마트폰 전문가니까 이런 부분에 질문드리는데 왜 구글링이라는 말을 쓰는데 네이버링이라는 말은 안 쓸까요? 이거는 구글을 사용하는 그 해외 사용자들부터도 사용했던 그런 고유 명사처럼 사용됐던 거라서 사용하고 있지만 네이버는 그냥 넷땡년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렇죠. 내 니은한테 물어보라든지 네. 그러니까 그러다 그렇게 하죠. 보니까 네. 그냥 그게 네이 땡으로 부르던 그게 그냥 고유 명사가 돼서 더 이상 확장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오히려 그게 더 정겹네요. 내 니은한테 물어보라는 게 더 정겹네요. 네. 마른키아님, 루나님, 스펀지밥님 어서 오시고요. 소사라님이 또 아이고 이렇게 또 친절하게 네이버 사전까지 찾으셔 주셨네. 감사합니다. 예 요번 기회에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저도 맨날 저는 경상도식 발음이라서 자꾸 이렇게 "솎아준다." 뭐 이렇게 좀 세게 발음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데 "솎아준다." 아직도 좀 발음이 세네. 어쨌든 간에 제대로 된 표준어를 익혔네 덕분에. 예. 서울에도 강의를 가끔 오시죠? 강의를 받으러 갑니다. 강의를 예 하러 오시는 건 아니고 받으러 오는데요. 어 네. 이렇게 스마트폰 관련되는 강의예요? 아니면 다른 강의를 이렇게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코딩을 배우러 갔었는데 그 코딩을 배우는 건 좋은데 왔다 갔다 차비와 밥값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서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체크님께서 진행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제 리뷰도 채워질 것 같아서 체크님을 잘 잡고 귀찮게 하면서 가볼까 하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코딩 언어는 뭘 하시고 있는데 파이썬을 하세요? 아니면 다른 걸 하세요? 파이썬은 그냥 달새님 아시죠? 네. 달새님 하시던 그 부분으로 조금 공부하는 상황이고 HTML5 하면서 자바스크립트 조금 보던 상황이었어요. 음. 뭐 체크님이 자바스크립트도 하신다고? 아니요. 그거는 인제 서울에서 서울에서. 아마 다 웬만한 거 하실걸요? 하긴 뭐 홈페이지도 직접 만들고 이러셨으니까 네. 홈페이지 체크님은 안 배울 만들고 수 있지. 계셔 예. 가지고. 음. 당연히 자바스크립트를 했겠죠. 네 저도 진짜 자바하고 자바스크립트를 C하고 뭐 이렇게 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요. 컴퓨터 언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뭐 이렇게 너무 추상적인 질문이 뭐랬지만은 이 언어를 내가 배워서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배우고 계시는지요? 너무 큰 꿈일지도 모르는데 조이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던져 주신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 숨 삶의 숨고를 찾아서에 초청이 됐을 때 저한테 어 "이게 되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때 인제 그때가 라이브 참여였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런 제대로 된 메타버스를 만들어서 내가 그 안에서 놀아 보는 게 꿈이 있어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어렵네요. 이 내가 이거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저한테도 이야기하실 때 이 언어를 배우실 때 꿈이 크셨는데 네. 그래서 시작을 한다 그랬더니 한국에 일론 머스크가 탄생하는 거냐며 말씀을 주셨는데 아 어렵네요. 제가 이야기하던 가운데서 그 뒤에 사진을 변경했지만 작년 5월 2일 날 다솜님이 나오신 그 화면이 있더네요. 예. 아까 와. 이야기했었죠. 예. 진짜 1 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진은 뭐죠? 네. 이거는 어 나야온 님이랑 소호비만 님이 진행했던 작년 그때 4 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듀엣 가요제? 듀엣가요제가 있었고 1 회차에 나갔던 분들이 너무 부러워서 르지프릭스 님이 영어를 하니 내가 디즈니를 좋아하니까 그냥 무작정 같이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대화를 했던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가끔 봤던 사람인데 미드업에서 무작정 같이 하자 그러고서는 2 회차에 나가서 Whole New World라는 알라딘 OST를 부르고 1 등을 하지 못해서 이를 갈고 오페라의 유령 OST를 어 무슨 용기로 감히 도전을 했을까요? 그 어려운 노래를. 그러고서는 1 등을 했는데 이게 제가 원본을 못 찾고 요 사진만 갖고 있는데 요걸로 브릭스 님이 가면을 또 어 본인만의 포토샵 기술로 또 앉혀서 멋진 포스터를 만들었더니 또 그걸로 가산점이 됐는지 또 1 등을 해서 또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뭐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오 이 두 분 뭐지?' 이러면서 투표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 아무튼 그 이후로 그죠. 그지 뭐 브릭스님하고는 1년 가까이 거의 그냥 진짜 친남매? 네. 어쨌든 남매캠이죠. 완전히 그런 식으로. 근데 진짜 이 여기서 보니까 아바타의 얼굴형이 거의 유사해요. 신기하네요.
그러게요. 아무튼 즐거운 저도 진짜 추억을 소환하는 그런 사진이네요. 어 비마님이 "통통 튀는 반전 매력이라고 이렇게 그 당시에 써 줬는데 어떤 면이 비마님한테 다솜님의 어떤 면이 그렇게 비춰졌을까요? 본인 추측. 글쎄요. 아마 그 미접을 스마트폰을 지능할 때는 되게 지금처럼 차분한 목소리였다가 막 흥분해서 노래 부르고 막 웃기 시작하면 상상할 수 없는 그 허당끼 이런 것도 좀 보셨던 것 그 같아요. 방문하면 욱하는 매력이라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음.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웃음 뒤에 연결되는 부분이 거의 또 키라이라 님의 그 웃음하고도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이 스마트폰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음악 이야기를 못 했는데 또 가끔 음악 미덕도 하시잖아요. 네. 취향은 어떤 취향을 가지고 계신지요? 음악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가리진 않는데요. 보통 발라드하고 약간 어 힙합 쪽은 아니고 약간 그냥 뭐 코요테라든지 쿨 뭐 이런 쪽의 댄스 음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아니면 요즘 분들이 아실 만한 워너원이라든지 뭐 이런 쪽의 댄스 음악을 즐겨 듣는 것 같습니다. 즐겨 들어요? 아니면 자주 해요? 자주 부르는 거는 뭐 어릴 때 이렇게 네. 가수들 뭐 지 지금도 어리신 거 9000 뭐 아닌가? 이런 가수들이죠. 걸스로 Say My 타이핑 아니고. Name 얘기가 나왔는데 음. 이게 뭐냐면 제가 그 요즘에 어린 친구들한테 빠져 가지고 음. 캐스팅 프로그램에 보이즈 플래닛에 너무 빠져서 얘를 놓친 방송을 재방을 3 번씩 보고 라이브 생방송 그 데뷔 방송을 딸이랑 밤늦게까지 보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봤던 오 그 정도였어요? 네네. 거기에 이제 나왔던 아이들이 부른 노래가 Say My Name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예. 거기에 지금 빠져 가지고 그걸 부른다고 연습하다가 목을 너무 많이 써서 이렇게 됐나? 뭐 아까는 그 강의하다가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하셔 놓고. 야 그 정도로 또 이렇게 흥이 있으신 분이구나. 자 사진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이프 사진관에서 아무튼 네. 참 비마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 많은 봉사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진짜 저도 맞아요. 또 정말 다솜님이 네. 가지고 있는 이 사진들을 보면서 또 저 사진을 또 추억하게 되네요. 예. 어우 브리스님 작품 나왔다. 네. 요거 진짜 할 말이 많죠. 할 말을 해 아 보세요. 네. 정말 그러니까 '내 순서가 돌아올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또 개봉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했는데 머리 색깔이 그때 당시에 조금 전에도 인제 그 비마님 프로필 카드에서 보셨다시피 초록색이었는데 저걸 또 색깔을 맞춰 가지고 저렇게 또 다 세팅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저 하얀 드레스가 그때 당시에 제가 하얀 옷을 입고서 꼭 아이돌처럼 해 보겠다고 이렇게 그랬던 걸 또 어떻게 정확하게 저렇게 또 찾으셔 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진짜 무심코 봤는데 디테일이 살아있네요. 그죠? 네. 이렇게 같이 비교해 보니까. 역시 브릭스님 대단해요. 자 다음 또 사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좀
최근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인제 어 작년 12월 달에 이제 월요일 다가오는 인제 월요일로 인제 항상 월요일 날 어 민유치님 미덕 있으셔 가지고 그때 게스트로 초대를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인제 퀴즈 대회의 주인공이 돼서 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날 음. 1 등이 누구였게요? 누구셨는데? 어 브릭스님? 그렇죠. 누구나 다 아는 1 등이었습니다. 역시. 잠깐만요. 스펀지밥님 오셨고 체크님도 아 맞다. 체크님 아까 체크님 이야기하시고 난 직후에 들어오셨다. 예. 제가 이제서야 봤습니다. 노래하는 에비아님, 요미글이 오늘 근로자 날인데 근무하고 계신가요? 요미글이 문자님 들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 원래 소환 미덕이죠, 모든 미덕이. 부르면 나타납니다. 예. 아무튼 나도 이 다솜님은 오프라인에서 직접 뵌 적이 없고 그냥 사진만 이렇게 뵀는데 어 브릭스님은 인제 실제 오프라인에서도 뵀었고 '아 이 두 분의 케미는 뭘까? 항상 묘하다.' 그러면서도 항상 응원하고 좀 그런 맛이 있습니다.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전생에 애인이었나 아니면은 형제였나 궁금합니다. 남매였던 걸로. 어 이것은 또 무슨 장소예요? 이거는 되게 의미가 있는데 그 생일 직전에 어 딸이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 해서 서울을 갔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갔는데 "내일이 엄마 생일이잖아." 그러면서 용돈으로 저거를 친구랑 다이소를 일부러 가서 사 갖고 와서 "엄마 선물이야." 하고 내밀었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얼른 그 바닥에 예쁜 나무 이렇게 바닥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 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위에 화분하고 레고하고가 딸이 다 준 거예요? 아니면은 별도로 따로따로입니까? 딸이 다 줬어요. 오. 오. 엄마가 레고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나 보죠? 제가 집에 스누피 시리즈도 있고 뭐 간간이 뭐 이것저것 있어요. 뭐 베스킨라빈스로 나온 것들도 막 사고 음. 브리 그래서 브릭스님하고 잘 통하는 이유가 있구만요. 네. 아 이거는 레고 아니고 옥스포드예요? 어. 네. 옥스포드인데 옥스포드가 쪼끔 싸서 옥스포드 시리즈가 집에 좀 더 많아요. 어. 브릭스님 저는 뭐냐 이렇게 생긴 건 전부 다 레고라 그럽니다. 저뿐만 아닐걸요? 이걸 구별해서 쓰시나요 보통?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레고, 옥스포드, 메가블록쯤은 레고만을 구별해야죠. 아니 레고만을 좋아하는 매니아 분들은 정확하게 구분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뭐 레고라는 게 있다는 브랜드가 있다는 거는 알지만 모든 걸 통틀어서 그냥 레고라고 말하죠.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뭐 네. 근데 이게 레고 회사 입장에서도 좋은 거 아닌가요? 옥스포드는 억울할 거고. 어쨌든 뭐 그렇죠. 옥스포드는 옥스포드라고 불려야 좋아할 텐데 옥스포드라고 안 부르고 레고라고 부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정말 레고사에서 나온 제품을 살 수밖에 없게끔 인제 그 브랜드 매장을 소개하는 사람이 생기겠죠, 누군가. 그러면은 옥스포드 제품을 사려고 했지만 저기 더 멋진 게 있으니까 더 많은 지출을 하면서 레고사의 제품을 사니까 레고사가 더 좋은 거죠. 맞아요. 체크님도 얘기했죠. 포스트잇에 안 나온 포스트잇도 전부 포스트잇이라고 하죠. 이게 인제 그렇죠. 대표 명사가 돼 버렸지. 레고도 거의 뭐 브릭스님은 약간 서운할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대표 명사가 돼 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진짜 옥스포드라는 말을 들어보기는 했는데 머릿속에 이거 볼 때마다 그냥 레고라 이러지 옥스포드란 말을 안 쓸 것 같아요.
맞아요. 그중에 하나가 3M도 있죠. 옛날에 3M에서만 테이프가 나와서 "야 그 3M 그거 줘 봐." 이러면 인제 테이프를 자연스럽게 들고 오는 그런 일도 저희 어릴 때는 해프닝이 많았죠. 맞아요. 옥스퍼드 대학과 다릅니다. 이게 무슨 아재 개그입니까? 저 콜라도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콜라를 코카콜라하고 펩시콜라를 구분해서 달라고 그러나요? 취향이 좀 다른가? 다솜님은 어때요? 사람마다 다를 뿐이지 "야 콜라 좀 사 와." 그러면 그냥 그 상대방이 먹던 콜라를 골라올 뿐이지 뭐 코카콜라인가 뭔가를 물어보지 않죠. 근데 다솜님은 어느 편이에요? 펩시예요? 코카예요? 전 둘 다 싫어요. 둘 다 싫 제로콕도 싫어해요? 제로콕은 더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어 그런 또 탄산수를 또 싫어하시는구나. 저는 근데 어떻게 참고로 커피 믹스를 탔는데요. 제가 한 모금 딱 맛보고 버렸어요. 커피 믹스도 못 드신다고? 예. 못 먹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 가짜 카페인 때문에 인제 잠을 못 자서 원래 잘 안 먹긴 하는데 그 커피만 있는 스틱하고 믹스하고 막 이런 거는 인제 되게 먹고 싶어서 타요 결국에는. 막 잔뜩 물을 부어서 막 아이스처럼 만들어 놓고 결국엔 한 모금을 딱 먹자마자 '아 맛없어.' 이러고 버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맛이 없지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그 얼음 넣어 가지고 이렇게 또 시원하게 먹고 싶어서 막 제조를 하는데 네. 보이차의 영향인 것 같아요. 저희 아빠가 "야 그러면 보이차 커피를 아예 먹으면 못 커피 못 드시는 거예요? 마셔." 네. 못 드시는 것보다 커피를 안 드시는 거예요? 네. 맛이 없어서 못 먹겠어요. 아 제가 보이차를 요즘에 보이차를 거의 매일 먹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신기한 일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요? 커피를 타 놓고 결국엔 못 먹어요. 그냥 이렇게 블랙커피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같은 거를 타 놓고도 잘 못 드신다고? 네. 그냥 맛이 없어요. 그러시구나. 보이차 하기가 저도 사실은 저는 뭐 어떻게 보면은 쪼끔 입맛이 짬뽕, 잡탕 이렇게 가까운데 커피는 커피대로 그다음에 또 사무실에서는 또 녹차를 많이 마시거든요. 보이차는 아니지만은. 또 보이차하고 녹차는 또 다른 맛이 있는데 뭐 행복해지면 꽃차도 가끔 마시고 그래서 손님 취향에 따라서 마시는 저는 제가 어떤 좋아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콜라도 아까 묻다가 말았는데 뭘 좋아하느냐 그냥 아내가 사 주는 건 먹습니다. 최고입니다. 그냥 사 주는 대로 그게 제로콕이든 그냥 코카콜라든 펩시든 그렇게 먹는 것 같아요. 브리스 님도 콜라를 못 먹는구나. 신기하네. 사피엔티아 이렇게 읽어 드려야 되나요? 예.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다솜님 목소리가 아주 끝내주는 목소리입니다, 서울 사람이. 이 브랜드 안에서는 또 목소리로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음. 이렇게 저는 참 숨길 수가 없죠. 예 자식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참 선물해 주면은 그 선물의 가격에 상관없이 참 고마운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거 또 시 실물을 또 영접하게 되네요. 딸이 알면 되게 싫어할 수도 있는데 음. 저희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겨서 갖고 왔어요. 저도 이거 제주도 갈 때 사진인가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닌가? 다른 다른 데 곳인 것 찍었나? 같은데 아무튼 사진 보고 '어떻게 이렇게 닮았지?' 아무리 엄마 딸이지만 너무 닮았는데 이러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예. 그 어릴 때 사진 보고 제가 제일 놀랐던 게 어 한 5 살쯤이었는데 그때 겨울에 찍은 사진이 제가 한 5살 때 눈 속에서 찍은 사진이랑 너무 똑같아서 제
어릴 때 앨범을 찾아 가지고 이렇게 옆에다 비교를 했는데 너무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카카오 프로필로 그걸 살짝 바꿨더니 "네 딸이야?" 이렇게 하는데 "나야." 그랬더니 "야 네 딸이랑 너무 똑같이 생겼다."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진짜 피는 못 속인단 말이 이래서 나오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런 말도 들어보셨어요? "아빠하고 아들하고 걸음걸이 비슷하다. 네 그쵸. 엄마하고 딸하고 걸음걸이 비슷하다." 걸음걸이도 닮았어요? 네. 걸음걸이도 닮았고 엉덩이 무거운 것도 닮았어요. 아니 엉덩이가 무겁다면은 어디 한번 앉으면 잘 안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뭐예요? 네 그쵸. 오. 뭔가를 해 주길 바라고 잘 안 일어나죠. 야 참 대박이다. 아 그런 것도 또 없는구나. 나는 걸음걸이가 진짜 닮았다는 어떤 그런 케이스는 내 큰아버지하고 내 사촌 동생이 남동생이 너무 걸음걸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랬는데 오늘도 그런 분을 만났는데 전혀 상관없는데 내가 차를 정차해 있고 건널목을 건너시는 한 분이 제 멘토님 제 책에 나오는 멘토님 걸음걸이하고 너무 비슷해 가지고 우리 아내한테도 "저 사람은 너무 멘토님하고 걸음걸이가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는데 그런 것도 좀 우연히 발견했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서울사라님께서 "저렇게 웃으면 속이 뻥 뚫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왕 웃으면은 좀 화통하게 웃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웃음 치료사 제가 못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요? 저도 인제 주변에 정말 되게 성인군자 같으신 그 교장 선생님까지 하신 분이 저희 아빠 지인이신데 네. 그분께서 이 웃음 치료사를 따셨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를 딱 듣고 못 땄어요. 눈물이 나고 배가 아프고 힘들 때까지 계속 웃어야지 1 시간을 웃고 딸 수 있다고.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웃어야지 웃음 치료사가 된대요? 네. 헐. 뭐야.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저는 그러니까 웃음 개인적으로 웃음 치료사는 치료사 강의를요 네. 20년 전에 들었어요. 그때가 그분이 아마 요셉이라는 분일 건데 지금도 아마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우리나라 웃음 치료사의 시초시거든요. 우와. 처음에 그 받았던 어떻게 보면 그게 저한테는 감동이라기보다도 충격이었어요. 막 웃기지도 않는데 웃으라 그러고 막 이렇게 맞아요, 하니까. 맞아요. 근데 얼마 전에 웃음 치료를 받았는데도 또 똑같이 시키더라고요. 어쨌든 억지로라도 웃는 게 도움은 된다고 하는데 그 상황에 내가 100% 이렇게 동화되지 않으니까 '아 참 낯설다.' 이렇게 웃음 치료 강의를 몇 번 받으면서도 늘상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혹시 다솜님도 그런 강의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요? 전 그 이야기를 들은 뒤로 안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다솜님은 그냥 스마트폰 교육을 하면서 저는 네. 저하고 같이 이렇게 강의를 받으시면은 네. 자동적으로 웃음 치료 강의도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 그쵸. 알파 전략을 나가는 거예요. 체크님의 요 단어가 이게 통통 튀는 반전 매력이 이건 것 같은데요. 예. 갑자기 빵 터지는 이 근데 아 저도 책을 통해서도 보고 강의를 들어서도 아는데 분명히 억지로 웃는 웃음도 도움은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상황에 이렇게 100% 동화되는 게 항상 좀 많이 낯설다 이런 느낌은 저도 받으면서 근데 저는 뭐 그런 강의 들으면 되게 적극적으로 임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웃음 치료사를 저번달인가 지난달인가 만났는데 그때 서울 사장님도 같이 계셨구나. 예. 그때 웃는데도 저는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근데 그게 또 긍정적인 요소는 되는데 내가 저 강의를 하라면은 잘 못할 것 같다는 느낌도 저도 많이 좀 해 봤습니다. 예.
통통 트 그러니까 다솜님 강의에는 그냥 웃음 치료가 저동사니까 항상 앞으로 인제 그 파워포인트 만들 때 아이 그 자 강의 자료를 만들 때 웃음 치료와 함께하는 다솜의 뭐 스마트폰 교육 뭐 이렇게 쓰면 어떨까 하는 좋은 생각이 것 같아요. 예예. 아니 다솜이 아. 가지고 있는 매력을 알려야지. 자연 발생 웃음 치료사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나? 아이디어를 잘 모아 보세요. 음. 이 스케치는 뭐예요? 이거는 그 메이추라는 앱인데요. 거기에 인제 딸 한 4 살, 3살 때 사진 있던 거를 넣어 봤어요. 그 저도 미쳤지. 저 때가 30대 초중반이긴 했는데 저렇게 애하고 저하고 똑같이 짧은 치마를 입고 좀 무슨 생각이었을까? 뭐 이쁘게 보이고 싶은 생각 아니었을까? 딸도 짧은 짧은 치마 입고 저도 짧은 걸 입고 아니 30대 짧은 치마 뭐 모집을 할 법이 있나요? 애엄마잖아요. 음. 애는 바지를 입히고 저는 짧은 치마를 입고 저러고 사진을 찍어 놨군요. 그런가요? 자 사진으로서는 둘 다 치마 입은 걸로 애는 바지를 입혔고 짧은 치마 입었구나 이렇게 보니까. 나는 밑에 치마도 애 치마일 거라고 추정했는데 그게 아니네. 뭐 앉아 있는 모습인데 뭐. 안경은 언제부터 쓰셨어요? 저 9 살이요. 와. 와.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몰라서 그냥 나쁘면 안경을 씌웠다고 하는데 지금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이게 선천성 난시에서 치료를 안 해서 운이 나쁘면 완전히 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유전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제 딸은 병원 다니다가 안 돼서 치료 같은 치료를 안 해준 것 같아서 운 좋게 제천에서 그 본인 딸 안경을 맞춰 주시는 분이 그러니까 그분도 딸 때문에 더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셨대요, 안경사를 하시면서. 어. 그래서 딸을 위해서 더 배운 걸 가지고 손님들을 대하는데 제 딸이 그 케이스가 돼서 거기서 안경을 맞추고서 좀 시력이 많이 나빠지는 걸 좀 그 느리게 해 주는 상황이라 그래도 0.2, 0.5 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딸이요 아니면 다솜님이? 딸이요. 저는 더 나빠요? 마이너스라고 부르는 그 8 디옵터까지 가서 제 눈앞에서 바로 얼굴을 보지 않으면 전 사람 못 알아봅니다. 와우. 그 정도예요? 네.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눈이 나쁘신 분들은 안경을 보면 좀 표시는 나기는 나는데 나는 그 정도까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네. 또 그런 또 괜히 안경 이야기를 물어본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이런 지식은 나눠야 돼요. 예. 본인의 아이가 자꾸 눈을 비비거나 그 뭐죠? 째려보는 눈으로 막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보는 아이들이 있다면 무조건 전문 안과로 꼭 데리고 가세요. 음. 네. 음. 약시라고 해서 이게 눈이 실명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난 진짜 처음 들은 이야기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또 해 네. 주셔 가지고. 그리고 진짜 더불어 또 하나 이야기 귀가 어디 쪼끔 이상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 주변에도 그걸 늦게 가 가지고 좀 안타까운 경우를 당하신 분이 있는데 귀도 그쵸. 절대 귀나 이렇게 인제 눈도 마찬가지고 게으름을 피시면 안 됩니다. 물론 뭐 치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네요. 빨리빨리 병원에 가십시오. 예. 이거는 어디예요? 이거는 아마 제가 요거 일부러 갖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비만님이 계셨으면 좀 좋았는데 비만님이 만드신 어 라디오 티셔츠하고 요 밑에는 원래 프레젠트 요가님 바지인데 요 노란 티에 요 바지가 너무 잘 어울려서 요렇게 입고 미더블 자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랬구나.
요즘도 이렇게 코스튬을 자주 바꾸세요? 아니요. 귀찮습니다. 이것도 진짜 처음에 코스튬 제작이 막 나도 막 제 티도 만들어 보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 귀찮아 가지고 저도 지금 옷을 안 바꾼 지가 꽤나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참네 이게. 사람이 타성해져서 살면 안 되는데. 그래도 지금 입은 옷은 조금 최근에 바꾼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저도 새로 다음주는 나온 한번 옷이 옷을 있어 바꿔 가지고. 보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봄도 됐는데. 그러니까요. 예. 브릭스 님도 저도 옷 안 바꿔요. 유명하죠. 실제 다솜님, 브릭스 님이 엄마가 임신했을 때 첼로에서 귀가 매우 예민해야 하는데 이게 태교라 그러죠. 이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그 제가 임신했을 때 콘서트장을 너무 가고 싶은데 애기한테 안 준다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애를 낳으신 분들께서 "안 갔다 와서 한이 되면 더 힘드니까 가라."고. 그래서 음. 갔다 왔더니 공연장을 가는 걸 3살 때부터 좋아하는 아이가 나타났어요. 네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다솜님이 어떻게 네. 보면 이게 "안 가길 잘했다." 이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네. 거기 갔다면은 진짜 딸이 맨날 콘서트장만 학교 안 가고 콘서트장으로 탈출하는 우리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친구가 됐을지도 몰라. 네 맞아요. 이 뒤에 사진은 뭐예요? 이거는 제가 요즘에 혼자서 사진을 찍어 놓을 수가 없어서 화면을 인제 녹화를 그냥 해 놓은 걸 갖다가 한두 장 요렇게 갖고 있으면서 원래 '인스타에 올려야지.' 하는데 그 게으름 때문에 그것까진 못하고 일단은 갖고 오면 여러 장 캡처를 해 놓는데 그중에 한 장면입니다. 어쨌든 빔 프로젝터로 쏘고 거기 가서 사진을 찍은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핸드폰은 다른 서브폰이 찍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영상을 계속 찍고 있고 음. 스탠드에 이제 세워 놓은 상황이고 저는 그렇죠. 제 본폰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 그러구나. 네. 좋습니다. 이거는 공항에 한 장면인 것 같은데. 이때 진짜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서 사진을 다 갖고 올 수 없어서 요거 하나 갖고 왔는데요. 죄송해요. 잠깐만요. 비행기를 타러 가는 뒷모습이 너무 축 처지지 않았나요?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처졌다는 느낌은 아닌데 그냥 '가방이 좀 크다.' 이런 느낌 정도인데? 어깨가 약간 이렇게 수그러졌죠. 이게 예. 여행을 가는데 너무 지쳐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출발하기도 이유가 전에. 있었는데 어 이날 하필이면 아침부터 인공위성이 떨어질 예정이라는 안전 문자가 수시로 오고 있었고 하필이면 저희 그 비행기 제주도에. 뜨기로 한 1 시 요때 떨어진다 그래서 1 시간 반 이상을 비행기를 못 타고 공항에서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뭐 계속 딜레이되고 3 시간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도 한 2 시간 전에 도착을 했는데 밥을 먹고도 한 2 시간 반을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샌드위치까지 사 먹고 놀다가 지친 상태로 비행기를 탑승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었네. 네. 제주도 인 가던 날이었어요. 인공위성 때문에 말이야. 그렇게 지연까지 일어나는 아유 그래서 힘이 없으셨구나. 네. 가서는 즐거우셨죠? 가서는요. 비도 피해서 잘 올라오고 아주 되게 좋았습니다. 음. 제가 요번 주에 제주도를 가는데 제주도에 가 가지고 어쨌든 뭐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다녀오셨으니까 어디를 한번 갔으면 하고 추천해 줄 수 있나요? 한 곳만 딱 추천한다면은. 저는 무계획으로 다녀 가지고 아 섭지코지하고 예. 섭지코지하고.
성산일출봉은 갈 만한 게 성산일출봉은 꼭 입장권 안 끊으셔도 그 산책로만 걸으셔도 사진 찍을 수 있는 스팟도 많고 그 우연한 기회에 그 이렇게 시간이 잘 맞으면 그 산책로 아래쪽 바로 아래로 보이는 데서 그 해녀분들 공연도 있어요. 그래서 인제 음.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보시기도 하시고 그런 것들 이벤트도 있어서 성산일출봉 괜찮았어요. 계단을 끝까지 다 올라가셨었어요? 아니요. 거기서 밥만 먹고 간다 그래서 산책로만 돌았는데 그것만으로도 엄청 좋았어요. 예. 저도 그렇게는 해 보고 싶은데 올라갈 자신은 없어요. 저도요. MBTI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는데요. 서울사라님께서 다솜님. 뭘까요? 뭘까요? F가 들어가나? 어 B는 뭐지? N을 치신 거죠? ENTP. N하고 P는 맞았어요. 음. 이렇게 하면 다 나왔죠? N하고 T는 맞고 N하고 그다음에 P. N하고 P. N하고 P. MFP예요, MFP. F, INFP. F. 잘 근데 모르겠다. N하고 P는 완전히 쏠렸고 음. 그래서 계획성 있는 걸 잘 못해요. 음. 음악 방송도 즉흥적으로 하고 막 그런 식이라. 저하고는 진짜 완전 맞는데. 아니다. 두 번째 자는 동현하구나. 아 그래서 잘 맞았구나. 저도 미덥도 그래서 스마트폰 활용하는 것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했던 걸 하니까 그냥 이렇게 툭툭 던지면 누가 질문하면 "그거 해요." 이러면은 그날 계획 다 엎어버리고 그냥 수업해도 되는 약간 그런 성격이라. 나는 사실은 제가 ENTJ인데 뭔가 이게 연습된 ENTJ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제 나도 아. F 성향도 상당히 강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모르겠어요. MBTI는 잘. 그래서 두 장 남았는데 요것은 뭐 사연이 있는 사진인가요? 커피. 네. 이거 제주도 사진이라서 같이 넣었는데 제가 제주도 가서 제일 재미있었던 게 이거였는데 제주도 전체에서만 어 재사용 컵으로 테이크아웃을 해 줘요, 보증금을 받고.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컵을 계속 재사용하라는 거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걸로 테이크아웃을 하고 공항에서도 인제 반납할 수 있는 기계가 있을 정도로 일부러 이렇게 해서 "여행객들도 이용해도 공항 가서 반납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0원을 오. 받고 이렇게 해 주면 나중에 그 1,000원이 다시 나오죠. 그렇구나. 네. 나도 한번 이용해 봐야 되겠는데. 네. 재밌었어요. 네. 전체 스타벅스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이건 뭐예요? 네. 근데 제가 원래 어 밖에 다닐 때 물통 무조건 들고 다니고 숟가락도 제가 요즘에 인제 그 캠핑용 요런 그 뭐라 할까요? 조립해서 사용하는 거를 한번 일부러 구매해서 가지고 다니는 습관이 생겼는데 환경적인 걸 되게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요즘에 최근 들어서 산 세라믹 텀블러인데 이걸 엄청 좋아해서 갖고 다니면서 한번 찍어 봤어요. 이 안에는 보이차가 들어가 있을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 50대 50 이에요. 어시다시피. 네. 스타벅스 갔을 때 먹고 남은 걸 들고 다니는 날도 많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이거 목이 아픈데 이렇게 1시간 이상 같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떻게 저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역시 뭐 친한 분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톤을 높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웃음도 많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다솜님은 어쨌든 목은 괜찮으세요? 네, 일부러 노래 안 시켰는데 네. 서운한 건 괜찮습니다. 아니시죠? 우리가 사는 게 별 이야기 있겠습니까? 이렇게 오손도손 이야기 나누는 게 사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솜님하고 1시간 동안 같이 또 나누면서
여러분들하고도 또 관련된 이야기, 특히 또 브릭스님하고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같이 오늘을 또 기념하는 사진 촬영 시간을 같이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하나, 둘, 셋, 하트.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목이 아픈 가운데서 열심히 이야기해 주신 다솜님을 위해서 박수. 하나, 둘, 셋. 박수. 예. 자, 오늘은 다솜님과 저희 모두를 위해서 최고야도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최고야. 감사하고요. 다솜님 1년 만에 이렇게 같이 한 소감 어떠세요? 되게 재밌었어요. 다솜님이 호탕하게 웃어주셔 가지고 잘 저는 이 호몬 캠프를 그나마 잘 진행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